유치 기원 코너, 엑스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엑스포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자,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백혜림 대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엑스포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네. 저희가 비록 적은 아니지만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국을 이제 결정하는 BIE 국제 박람회 기구가 어떤 곳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 날이네요. 근데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국제 박람회 기구는 엑스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국제 박람회 기구가 엑스포의 시작,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1851년 런던 엑스포 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월드 엑스포가 해를 갈수록 대형화되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제 이 박람회를 규제 그리고 감독할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1876년부터 있어 왔고요. 20세기부터 그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네네. 이 배경에는 특히 이제 국력이 강한 나라들이 이제 사전에 협의 없이 제멋대로 이제 월드 엑스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개최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간의 충돌의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었고요. 또 모두 앞다투어서 그 규모를 불문하고 엑스포를 개최하다 보니까 월드 엑스포 성격에 합당하지 않은 이제 소규모 행사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월드 엑스포라는 타이틀을 달고 엑스포가 난립되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엑스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정부 간 기구를 설립하자라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엑스포가 각 나라들이 개최를 아주 욕심내는 큰 이벤트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후 정부 간 이제 기구 설립을 위한 합의가 어느 정도 그 컨센서스가 좀 더 모여지자 이제 1912년에 독일이 구체적인 논의를 주도하게 됐는데요. 네네. 바로 베를린 디플로매틱 컨퍼런스에서 관련국 대표가 모여서 아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논의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되면서 무산됐었고요. 그래서 이후 1920년이 되어서야 다시 한번 이제 국제기구를 결성하자는 움직임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28년 11월 22일 31개국이 참여해서 국제 박람회에 관한 파리 국제협약을 체결하게 됐고요. 네. 그를 바탕으로 이제 국제기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조약이 1931년에 발효가 되어서 월드 엑스포, 그러니까 우리 세계박람회의 개최와 운영, 조직, 이런 관련 정보에 대해서 국제법상 권한을 가진 BIE 국제박람회 기구가 파리에 본부를 두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권한을 가진 그 엑스포의 본부도 딱 생겼으니까 뭐 여기저기 좀 난립하거나 이런 거 없이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변화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확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했을 건데요. 네. 이렇게 이제 출범한 국제 박람회 기구는 정확하게 엑스포의 질적 향상을 보증하고 이제 개최국가 참가국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였고요. 그리고 교육, 혁신, 협력을 핵심 가치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런던 엑스포를 비롯해서 초창기 월드 엑스포가 산업 혁신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장이었다면 이제 지금은 인류가 직면하는 심대한 도전과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 세계 담론의 장, 그러니까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큰 가치에 무게를 두는 그런 이벤트로 진화를 한 건데 네네. 아무래도 그 큰 국제 행사를 총괄하는 기구니까 규모도 굉장할 것 같거든요.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아까 31개국이 협의해서 탄생했다고 했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는 169개국의 회원국이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아주 네네. 커졌죠. 네. 이제 대륙별로는 유럽에서는 48개국, 미주에서는 31개국, 그리고 아시아와 대양주 30개국, 중동과 아프리카 60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원국들은 연회비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고요. 이제 총회에서 의제에 대해서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87년에 BI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총회에서 개최국 결정 투표, 사무총장 임명과 같은 최고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산하의 이제 유치 경쟁 과정에서 유치 위안 국가의 현장 실사를 책임지는 집행위원회, 그리고 박람회 관련 규정을 논의하는 규칙위원회, 행정예산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가 있고, 저희 나라는 이제 규칙위원회에 현재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엑스포에도 왜 종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수나 대전에서 개최를 했던 뭐 인정 엑스포, 그리고 부산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등록 엑스포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엑스포가 있는데, 말씀하신 박람회 기구에서는 이 모든 종류의 엑스포를 다 총괄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김에 이제 우리 월드 엑스포 이런 박람회 구분의 역사를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네. 저희 BI는 1928년 조약에 따라서 초창기에는 종합박람회 1종, 2종이 나누어져 있었고요. 네. 전문박람회까지 해서 총 3가지의 엑스포를 규정하고 관리했는데요. 종합박람회는 지금 월드 엑스포의 전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2개 분야 이상 인간 활동의 산물이나 특정 분야의 발전 과정 전체를 주제로 삼았고요. 또 인정 엑스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 엑스포는 지금의 이제 하나의 특정한 분야를 다루는 엑스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이랑 다른 게 이제 종합박람회가 1종과 2종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건데 그 차이는 참가국들이 직접 국가관을 짓는지 혹은 지어주는지 그런 여부로 결정이 되었는데 1972년에 이 규정을 이제 1종과 2종을 단일화했고요. 그러니까 종합박람회로만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개최 간격을 10년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1988년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되면서 지금의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로 구분하게 되었고요. 등록 엑스포를 0과 5로 끝나는 연도 개최해서 이제 5년 간격으로 개최하게 되고 인정 엑스포는 그 등록 엑스포 그 중간에 1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협약이 적용되어서 처음으로 개최된 월드 엑스포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2010년 상하이 엑스포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월드 엑스포를 좀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든가 뭐 투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좀 간략하게 저희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이 차이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월드 엑스포는 포괄적인 주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6개월 동안 그리고 인정 엑스포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설정해서 최대 3개월 동안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 엑스포는 개최국이 부지를 조성해서 참가국에게 제공하면 참가국이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하고요. 네. 인정 엑스포는 개최국이 직접 전시관을 건설해서 참가국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2가지 종류 엑스포 외에도 이제 예술에 대한 진보와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트리엔날레 디 밀라노를 1933년부터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런 원예와 농업 분야에 초점을 둔 허리컬처 엑스포를 1959년부터 관리 중에 있어서 총 4가지의 엑스포를 관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뭐 이렇게 절차라든가 투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드린 그 투표 일자는 이제, 개최 희망한다는 의향을 먼저 표명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개최 신청은 개최 예정일로부터 9년 전에서 6년 전에 가능하고요. 네. 첫 유치 신청 국가가 신청한 일자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회원 국가들이 경쟁 의사, 유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는 9년 전인 21년부터 신청이 가능했고 제일 먼저 러시아가 4월 29일에 유치 의향을 표시해서 이로부터 6개월인 10월 29일까지 유치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우리 부산은 6월 23일 유치 신청을 했고요. 이 신청 공고일이 종료가 되면 BI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이제 사전 조사가 시작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실사단이 저희 나라에 방문을 하고
이제 개최 희망국의 선정 주제라던가 일자, 기간, 그리고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그 당국 정부에서 얼마나 어떻게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기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 투표할 때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총회 회부에서 이제 참고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7년 전에 이제 투표로 이제 개최지를 선정하게 되고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서 그 다수표를 확보하게 되면 확정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엑스포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빨리 흐르네요. 지금까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백혜림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